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활자로드 규명을 위한 지원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직지를 중심으로 해서 직지의 발견 과정과 현재 실상, 그리고 금속 활자와 활자로드 규명에 대한 활동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활자로드의 체계적 규명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4년 전 1997년 독일 베를린에서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미국의 부통령 엘 고어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하고 사용했지만 인류 문화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독일의 금속 활자라는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해 10월에 라이프지에서는 밀레니엄 회고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100대 사건을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금속 활자를 지목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1999년도에 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BBC 등도 금속 활자를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류 지식혁명, 정보혁명을 가져온 금속 활자 발명은 밀레니엄 최대의 사건으로 선정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금속 활자는 기존의 인쇄술은 필사나 목판 인쇄에 의존함으로 해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고 소량 인쇄만 할 수 있었다면, 혁신적인 인쇄술로서 금속 활자 인쇄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대량 인쇄가 가능한 그런 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식과 정보의 대량 보급이 가능해졌고 인류 문화 사회 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금속 활자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 인식 수준과 현재의 위상은 어떤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독일의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는 세계적으로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고려 금속 활자와 인쇄 문화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발전 경로와 영향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금속 활자 인쇄술에 대한 전파 경로와 영향에 대한 그 규모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지의 발견 과정과 현재 실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지의 발견 과정과 현재 실상을 살펴보면 1377년, 지금으로부터 약 644년 전에 금속 활자본으로 만든 백운 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 인쇄된 것으로 되었고요. 그 이후 1900년도에 직지의 실체적 존재가 확인이 되었었는데, 이 당시 초대 프랑스 공사 꼴랭트 플랑시의 주선으로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개최가 되게 되는데, 이 당시에 꼴랭트 플랑시가 수집한 수집품 400여 점을 한국관에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최초로 이 직지가 소개가 됐었는데,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오래된 금속 활자라는 설명에 이목은 받았지만 실제로 믿지를 않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기록상의 존재가 확인됐었던 것은 1901년도에 꼴랭트 플랑시의 통역사로 왔었던 모리스 꾸랑이 서울의 기억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한국의 서지를 소개를 하면서 여기에도 직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 직지는 골동품 수집가인 앙리 베베르가 매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1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한 경매장에서 180프랑의 낙찰을 받아 소유를 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앙리 베베르가 사망함에 따라서 그의 유언에 따라서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기증하여서 지금 현재 보관을 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도 유네스코에서 세계 책의 해로 지정을 하면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는 세계 책 전시회를 기획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국내 최초의 프랑스 여성 유학생이었던 박병선 박사께서 동양학 학자대회 북전시회를 개최하는 그 사이에
거기에서 국립도서관에 근무하는 동료들로부터 이 자료를 건네받아서 이 직지심체 요절이 세계 최초 금속 활자본이라는 사실을 증명했고 발표를 하면서 실물이 최초로 전시 공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요절을 간행한 흔덕사가 1985년,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에 그 흔덕사 터가 발견이 되었고 이것이 1986년도에 사적지로 지정이 됐고 이후 1987년부터 91년 동안 1년까지 복원 정비를 거쳐서 1992년도에 현재 원형지에 청주 고인세 박물관을 건립하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부터 고인세 박물관에서는 직지의 세계 기록 유산을 등재하기 위한 신청을 하였었는데 이 당시에는 프랑스에서 그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오는 바람에 제4차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은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청주는 이것에 굴하지 않고 제5차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국제자문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신청을 하였고 멕시코와 경합을 벌이다가 국제자문회의 임원단 회의는 멕시코에서 개최를 하고 처음에는 이 청주의 개최를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결국 청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6월 22일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직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등재에 대해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방을 함으로 해서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이 당시 국내 사정으로서는 중앙부처 외교부에서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을 하던 때이기 때문에 이것에 영향을 받을까 우려가 돼서 상정하지 말라고 제동을 했었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12월 11일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의 옛 도서 문화 특별전도 개최를 하고 이것이 안건으로 상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5차 세계기록문화유산 국제자문위원회 회의가 청주에서 개최가 됐었는데 2001년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6월 29일 날 이 직지심체 요절이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를 권고를 받았고 2001년 9월 4일 직지와 승정원 일기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직지심체 요절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세계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청주시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직지축제를 개최를 하여왔고 이것은 9월 4일을 전후해서 직지축제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유네스코 직지상을 제정을 해서 2005년부터 경연제로 시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직지 순회 전시회와 특별전을 2012년부터 현재까지 16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2005년부터 직지 코리아 페스티벌 및 국제 포럼을 2016년부터 현재까지 개최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금속활자의 발명과 그 영향에 대한 규명 노력들도 또 함께 펼쳐졌는데 2005년 서울 디지털 포럼에 참석한 미국 부통령 엘 고의 기조연설에서 서양에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조선에서 들어온 것으로 세계 인쇄술의 발전은 모두 한국의 덕분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08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세미나에서 독일과 한국 학자들이 참여를 해서 고려에서 발명을 하고 조선에서 발전시킨 금속활자 인쇄술이 중국과 이란을 거쳐 동서양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이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활자의 이동 경로를 활자 로드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흥덕사지 발굴 30주년 기념 직지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었고, 이 당시에는 그 사단법인 직지문화협회 주관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활자 로드 규명을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학회 및 개인학자, 방송, 언론 매체들의 추적 탐사가 있어 왔었습니다. 앞서 남 PD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직지에 관련 콘텐츠가 다큐, 영화, 소설, 만화 등 콘텐츠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명확한 실체 규명과 학술적 합의는 아직은 미정립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설득력 있는 실체적 규명 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속 활자와 활자 로드 규명 활동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요절의 연부를 쭉 살펴보면 644년 전에 주자 인시가 되었고 134년 전에 프랑스로 넘어갔으며 121년 전에 기록상 존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1년 전부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49년 전부터 세계 최초 금속 활자 실체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년 전에 흥덕사지의 본터가 확인이 되었고 20년 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간의 경과와 활동 성차 결과를 살펴보면 청주시나 고인세박물관 그리고 세계직지문화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학계에 꾸준한 노력이 있어 왔고 방송, 언론 등에서도 다양한 조명과 다큐 탐사 보도를 통해서 금속활자 인쇄술 전파 경로에 대한 실체 파악을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가능성과 개연성은 확인되었지만 완전한 규명과 학문적 합의 단계까지는 아직 도달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활자 로드 규명 과정의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연구 접근에 따른 고증 자료의 한계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려사나 고려사 조료 이외에 실질적으로 보다 많은 사료가 실려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려실록이 전해져 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고려시대의 자료가 굉장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의 접근 방법이 단편적이고 단선적인 접근 방법에 따라서 연구 방법의 편협성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서지학, 역사학, 인류학 측면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보다 좀 폭넓은 학제적 시각과 접근으로 주변의 연구 확장성의 한계를 초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소요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활자 로드 규명을 위해서는 국가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청주시의 재정 지원에만 의존해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학자나 학회의 개별적 관심에 의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분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를 못했던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연구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국가 및 지역적 공감대의 인식과 주체 역량의 취약성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은 학자들의 영역이고 전문가들의 전유물로 인식을 함으로 해서 범사회적인 거버넌스 기반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경쟁적 시각과 외부 지향적 연구의 몰입 문제입니다. 금속 활자 로드를 규명함에 있어서 우월성과 최고성 또는 외부 지향적 접근에만 국한함으로 해서 고려나 청주의 내부 토대 연구는 매우 빈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도출된 문제점을 제거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시각의 접근 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간의 활자 로드 규명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동서양 간의 활자 로드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동서교역로를 통한 전파 가능성으로 비단길 로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몽골 제국 시기에서는 동서교역로를 통한 초원길 중심의 전파 가능성, 그리고 당시 왕성했었던 해상 무역로를 통한 바닷길을 통한 전파 가능성의 제기가 되고 있고, 이 외에도 종교적 교류나 대외 교류적 전파 가능성으로 다양한 교류의 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도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의 집착함을 해서 인과관계와 주변 영역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내부적 자생성장의 발전에 대한 주변 연구가 상당히 부족했었고, 또한 정책적으로도 중앙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직지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국민 설문조사에서 55.2%가 금속활자본 직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한 금속활자 발명국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활자로드의 체계적 규명을 위한 정책 제언을 몇 가지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에서 청주 MBC가 개최한 도올 직지를 말하다라는 특별 강연에서 도올 선생은 가장 오래된 사실을 자랑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장 파급력이 있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높은 정신과 문화 수준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직지 또는 활자로드는 세계 최초 금속 활자 발명국을 넘어서 지식정보 문화혁명의 새로운 선도 영역으로서의 필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고, 역사 문화의 우월성 강조에서 벗어나 뉴노멀, 미래 세상을 함께 공감하고 누릴 수 있는 글로벌 문화 공동체 정신력 회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온고지신을 통한 새로운 시각과 채널을 찾기 위한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활자로드의 체계적 규명을 위한 정책 제언을 드려보면, 활자로드 부분은 정해진 바는 없지만, 활자로드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바는 없지만 문화와 문명의 창조물은 내외부적으로 양면성을 지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부적으로 지향했다면 진화와 진보의 길을 갔을 것이고, 외부 지향적으로 갔다면 모방과 창조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류 문명의 발전과 문화 전파, 이러한 것들은 궁극적으로 교통 발전과 사회경제적 필요에 의해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활자 발명국의 고려 실체와 정체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려와 청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려는 대외지향적 포용성과 개방성을 가진 지식정보 강국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사설을 보게 되면 중국 황제들은 고려의 서책을 항상 구해오도록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거란 여진 등의 전쟁 포로와 유민들에게 시급을 제공해서 고려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활발한 해상무역을 통해서 인삼, 한지, 청장, 서책, 고려가위, 침 등은 중국에서도 명품으로 인기를 끈 바가 있습니다. 특히 고려의 동은 품질이 뛰어나서 중국과 일본에 수출까지 한 기록이 있고, 고려에 중국에서 생산되었던 청풍지는 중국에 수출된 기록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인 개경에는 중국인 촌도 있었고 무슬림 촌을 조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도 고려촌이나 고려장촌, 무슬림으로 기화해서 활동을 했었던 고려인들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려는
매우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국가였으며 고려는 작은 국가가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었던 다이내믹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적 측면에서는 금속칼자 인쇄술을 보였던 고려시대 충북 청주의 재해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려의 유물을 보면 충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철당간, 용화사 석불상문, 또 고려시대에 있었던 외사고로서의 충주사고, 그리고 대원사, 단원사의 철불열애자사, 단산어옥 등 여러 가지 인쇄와 관련된 유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고려 건국 초기에는 궁예가 청주 사람 천호를 천원으로 집단 이주시키면서 태봉국을 건설했었던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려 태조는 청주는 땅이 기름지고 영웅호골, 권문세가가 많이 있어서 항상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은 금속칼자 인쇄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야철이나 재련, 제지, 목 등의 기술력과 인쇄 문화를 보유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말 선초의 책사인 아지테는 청주 사람이었고 고려 건국의 토대이자 기반이 되었던 곳이 청주입니다. 그러나 고려시대 청주 지역의 사회문화 경제적 토대 연구자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주의 대내외적 관계 규명을 통한 활자 인쇄 문화를 가능케 한 그 요인과 토대 규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 박사님, 네. 7분 남았습니다.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정책적으로는 지방정부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 지원과 체계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에 이르러서야 국가적 계획으로 지원을 시작했으나 일부만 추진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제5차 인쇄문화 진흥 5개년 계획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지원 전략 정책 계획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활자로드 규명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충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속칼자 발명국, 세계기록문화유산 직지의 세계화를 위한 인식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직지 가치 증진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정비 기반입니다. 활자로드 규명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의 대폭적인 활동과 또한 직지 심체 요절의 가치 홍보와 인식 공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단법인 세계직지문화협회 등과 같은 관련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전문 기능을 확충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단법인 형태의 것들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립적 연구 범주를 탈피해서 협력적이고 다양한 공동연구 추진으로서 공동연구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속칼자 세계기록문화 도시 청주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인프라 기반 확충과 기능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활자로드 규명과 청주 가치 발현을 위한 기본 전제로서 원고 지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창의적 토대로 기술력과 창조적 문화를 발전시킨 고려와 청주를 재인식하고 역사적 뿌리 인식을 토대로 해서 자발적인 관심과 주도적인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수한 금속칼자 인쇄문화를 뽑히는 세계 문화도시 청주로 발전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삼철 박사님 감사합니다.